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달 초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2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단순 교통사고로 알려졌던 이 사고는 유족 측의 조사 결과 발파 작업과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먼지를 내며 채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CCTV 화면에서 차량이 사라진 지 30여 초 뒤 채석장에선 큰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돌파편이 튀어나가고 연기가 채석장 전체를 뒤덮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졌던 차량은 잠시 뒤 도로 3m 아래로 추락해 뒤집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회사 관계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는 울퉁불퉁한 데서 아마 차가 내 원하지 않는 방향을 갔는데. 하지만 유족들이 숨진 가족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발파로 인한 중대재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찰도 고용노동부도 유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 사고다라고 회사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게 경찰에도 넘어가고 확인해달라 이렇게 진짜 애원을 했어. 사고 차량은 사고의 실마리를 풀 핵심 증거이지만 경찰은 차량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묻은 화약 성분과 사고 기록 장치는 발파의 영향을 가릴 중요한 증거지만 별도의 감식 절차 없이 경기도에서 폐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남성에 있는 폐차장에 아침에 출발해서 지금쯤 막 도착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폐차 좀 연기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발파 작업 때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침에는 위험 반경 내 근로자의 대피 상태를 확인한 뒤 발파하게 돼 있는데 100여 미터 안에 사고 차량은 물론 다른 작업자도 있었습니다. 또 관련 법상 필수인 발파 전 작업 계획서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하고 계획서는 없고 발파 일정이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발파 사고 가능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지만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영남권 최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도 녹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서는 이번 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경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환경단체는 낙동강 보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낙동강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보 아래 강물에선 흰 거품이 띠를 이룹니다. 강물을 떠보니 초록색 알갱이들이 가득합니다. 유속이 느린 강이나 정체된 호수에서 일사량이 많을 때 확산하는 남조류입니다. 지난 8일 이곳엔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창원과 부산 시민의 취수원인 칠서와 묽은메리 지점에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1mm당 각각 2만 3만여 개에 이릅니다. 이번 주 남조류 개체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조류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이 유력합니다. 낙동강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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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와 대한하천학회 등은 매년 여름 이런 일을 겪을 게 아니라 낙동강 모든 보를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녹조 대발생처럼 최악의 사태가 되풀이될 것을 우려합니다. 현재 낙동강 전 구간은 녹조 곤죽 상태다. 유속을 평균 10배 이상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이 낙동강을 녹조 덩어리로 만들었다. 경상남도도 댐과 보의 방류량을 늘려 낙동강 조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비상 방류 조치와 녹조 제거선 추가 배치 등을 환경부 등에 요청했습니다. 낙동강 홍수 통제소는 일단 하류보 4곳의 수문을 부분 개방했지만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보 완전 개방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이 범죄 예방과 재난 대비를 위한 CCTV 가동을 위해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통신업체에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마다 CCTV 대당 통신료가 천차만별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의 한 방범형 폐쇄회로 TV. 한 달의 통신료는 4만여 원.
한 해 51만 3천여 원입니다. 하동군 전체 CCTV는 989대, 회선은 모두 554개로 한 해 통신료가 5억 6천만 원이 듭니다. 문제는 진주시의 3배라는 점입니다. 진주시 CCTV는 모두 4,890대, 회선이 모두 1,200개로 한 해 통신료 7억 3천만 원이 들어 대당 14만 9천여 원 수준입니다. 비용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지침에 따라 산정하지만 시군마다 계약 조건은 다릅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어떤 공유 없이 지자체 개별적으로 회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정기풍 의원이 경상남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 대당 시군별 통신료를 보면 하동군 51만 3,650원, 함양군 42만 5,120원, 합천군 37만 3,134원 순으로 많았고 진주시 14만 9,284원, 김해시 16만 5,526원, 통영시 18만 6,271원 순으로 적었습니다. 18개 시군 평균은 22만 9,738원. 자치단체의 통신료 절감을 위한 경상남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당자 지정 그리고 통신사하고의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CCTV에 대한 통신료는 분명히 좀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경남의 전체 CCTV는 모두 46,888대, 해마다 통신료 명목으로 107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이달 말 공공기관은 물론 가계 통신료 절감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조례 제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과 내일 경남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종다리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해상에서 점차 북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9시쯤 진도를 지나 내일 새벽 군산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집중되고 있는 양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돌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7도, 의령이 26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창원이 33도, 창녕과 의령이 34도로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6도, 거창이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32도, 함양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과 저지대 침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처서인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으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경남 남해안 양식어류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 통영의 8개 어가에서 조피볼락 59만여 마리, 거제 11개 어가에서 조피볼락과 넙치 등 33만여 마리 등 양식어류 93만 8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남해안에는 현재 해수 평균 온도가 28도를 넘으면서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어제부터 KTX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지원 대상이 경부, 경전, 동해선을 예매했고 오늘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호남, 전라선 예매가 진행됩니다. 일반 승객은 내일 경부, 경전, 동해선을, 22일 호남, 전라선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남 해운업계에서도 전기차 선적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통영항과 연화도와 우도, 욕지도를 오가는 차도선 운영선사와 사천에서 제주를 오가는 차도선 운영선사는 배터리 충전율 50% 이하인 차량만 선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적 제한이 없는 선사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전기차를 배 끝자리에 싣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도축장 위생 검사를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중순부터 추석까지 소는 평상시 대비 50%, 돼지는 5% 도축 물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축장을 휴일에도 운영하고 도축 검사와 잔류물질 검사, 미생물 검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해시와 함안군 등 경남 5개 시군 단체장들이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를 김해에 설치할 것을 어제 국가유산청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 등 5명은 다음 달 문을 여는 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 통합기구를 만들어 건축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 출신으로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거장인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실감 영상전 이성자 은하수를 거닐다가 오는 10월 6일까지 경남 도림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성자 작가의 초기 풍경화, 눈 덮인 보지라르 거리와 시인 미셸 비토르와 협업한 강분수극장 광장 시장 궁전 등을 실감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